네, 이유 있는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고르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시장, 가치, 수급과 뉴스, 산업과 차트 이렇게 6개 기준을 세우고 이 기준에 맞는 종목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분인데요. NH투자증권 영등포지점 이현준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과장님과도 일단 시장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코스피 오후장에서 지금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약보합권까지 올라와 있는데 코스닥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큽니다. 예. 오후장 어떻게 보세요? 여전히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불안이 남아 있는 가운데 전일 중국 공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발표를 했고 캐터필라도 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중국의 어떤 경기 둔화 우려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 전일 또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공식으로 기소를 네. 하면서 실제로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다시 한번 좀 수면 위로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여태까지 시장 자체가 좀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던 어떤 기저 효과에 기인해서 좀 올라왔다면 전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월 시장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성이 한꺼번에 좀 모멘텀으로 불거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전 시간에 시장 좀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은 조금씩 그 전주 계속해서 좀 추석 설 연휴까지는 네. 좀 지속적으로 좀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좀 유동성이 좀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하실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좀 만드시는 과정이 지금부터 좀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유 있는 종목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으로 나간 게요. 국제해사기구 IMO 황함량 규제 수혜주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종목이 수혜주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두 종목을 뽑아봤는데 네. SK이노베이션하고 현대중공업지주 이렇게 현대중공업지주는 말씀을 하신 적이 그렇죠. 있는 제가 1월 상황이고. 초에 네. 제가 한번 언급을 한번 했던 종목인데 네. 이번에 카테고리로 한번 묶어가지고 네. 두 종목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두 종목 SK이노베이션과 현대중공업 지주입니다. 일단 SK이노베이션 새로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네. 먼저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기준 6가지 중에서 어떤 기준을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뉴스하고 산업 동향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네. 덧불어서 가치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죠. 뉴스, 가치, 산업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 예. 어떤 부분부터 볼까요? 일단 순서대로 산업 동향부터 네.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정유주 전반이 좀 안 좋았습니다. 네. 정유주 전반이 4분기 실적 악화로 인해서 좀 주가가 하락했고요. 일단 첫 번째 부분은 유가가 하락하면서 당연하게 재고평가 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선반영 그리고 재고평가 손이 일회성인 만큼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빠질 사안은 아니었는데 빠진 이유는 휘발유 마진이 4분기에 급락하면서 정유업체 전반이 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네. 좀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준비된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보죠. 일단은 지금 준비된 그림이 나오면은 네. 이 부분이 아시아 정제 마진입니다. 싱가포르 기준으로 해서 아시아 정제 마진에 대한 설명과 원유 수요 그리고 정제 설비의 증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 자료인데 지금 여기서 이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유 수요는 완만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 수요는 높진 않지만 완만히 상승하는 가운데 증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 옅은 회색 그림 증설은 네.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요. 휘발유 마진은 2009년을 제외한다면 지금 금융위기 직후를 제외한다면 역사적 저점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재고평가손을 제외를 하더라도 이 휘발유 마진 자체가 자체적으로 반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앞서서 언급드린 재고평가손 같은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일회성이고 유가가 또 바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1월까지는 다소 여파가 있겠습니다만은 1분기 실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분기 대비해서 큰 폭의 턴어라운드가 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휘발유 마진이 반등을 하게 되고 정제 마진 전체가 반등을 하게 되면서 재고평가손도 환입이 좀 네. 기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재고평가손 환입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은 1분기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해 보신다면은 충분히 실적 관련주로도 좀 저희가 좀 참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 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서부 텍사스산 원유 예. 기준으로 좀 반등을 해주는 듯하다가 3%대 또 하락을 그렇죠. 보여주면서 50달러대 초반까지 또 왔습니다. 전일은 네. 재고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서 네. 다소 그리고 또 중국 경기 둔화 우려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좀 다소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주가 자체는 가장 키 포인트 중 하나는 올해 사우디의 국영회사인 아람코가 상장을 하죠. 네. 그 상장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도 좀 공격적으로 좀 유가가 좀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유가 부분은 다소 등락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올해 전반적으로 유가를 60불, 배럴당 60불 전후로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까지 감안하신다면은 해당 구간까지는 뭐 꾸준하게 좀 원유 자체는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면서 좀 전략적으로 대응하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60달러 선을 기준으로 좀. 그렇죠. 올해 평균을 하고 놓고 계시는 보면은 이제 거군요. 60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산업 살펴봤고요. 두 번째 뉴스 볼까요? 예. 네. 뉴스가 이제 앞서서 이제 제목으로 언급드렸던 이제 IMO 회사기구. 국제 회사기구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IMO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이제 SK 이노베이션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네. 부분은 먼저 이제 IMO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제 회사기구의 약자고요. 이 국제 회사기구가 IMO 2020 규제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이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3.5%에서 0.5%까지 이제 낮추는 이제 규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환경적인 그렇습니다. 측면인 거죠. 예, 예. 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 황 함유량이 핵심 포인트인 게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대기 오염이라든지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 환경 오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네. 부분이 이산화와 황인데 이 이산화와 황 부분을 이제 선박 부분에서도 강력하게 좀 제어를 하겠다라는 네. 얘기고 사실 선박 연료로 쓰이고 있는 이제 벙커CU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뭐 지금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3.5%를 사실 넘게도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해당 규제를 이제 2020년까지 차차 이제 단계별로 낮춰가겠다라는 얘기고 네. 이 벙커CU 자체를 가장 많이 좀 사용하는 이제 업종 자체가 또 해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해운 업종 전반에 대한 규제가 좀 강화가 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반대로 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정제를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원유를 가져와서 네. 그 부분을 이제 정제를 해서 뽑아내면은 당연히 그 정제 마진이 더 생기는 건데 그렇죠. 이제 벙커CU 같은 경우는 정제를 가장 안 하는 그런 어떤 원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더 기존의 이 정제 설비들 이제 이 정유 업종들이 더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네. 그런 지금 규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감압 잔사유 타랑 설비를 2020년부터는 이제 생산에 들어갈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IMO 규격에 맞는 저유황 연료유를 이제 생산 가능한 국내 유일의 업체가 되는 거거든요. 약간 어려운데 말이요. 어렵습니다. 신규 감압 잔사유 예, 예. 탈황 설비 그러니까 황 함유량을 줄여야 되는 거니까 그걸 위한 그렇습니다. 설비를 늘린다. 결과적으로 쉽게. 이제 타랑 설비인데, 네. 그러니까 타랑 설비라는 거는 약간 좀 포괄적이고요. 이 여기서는 이제 그 잔사유의 타랑을 그 황을 제거해 주는 설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정제 설비의 일종이라고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현재 등 경유 부분이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국내 1위입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이러한 어떤 타랑 설비까지 갖추게 된다면은 이 IMO로 인한 직접 수요가 이제 60%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최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정유 회사다라고 네.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게 되고 이 부분 자체는 단순하게 이제 매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마진율 자체가 또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정제를 그만큼 더 해서 파는 기존에 이제 벙커CU만 팔다가 벙커CU를 팔다가 그 부분이 한 번 더 정제를 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마진율이 또 개선되는 네. 효과 이런 부분까지 좀 좋게 보실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뉴스는 또 있습니까? 전기차, 네. 예, 전기차 관련 이슈입니다. 네. 이제 그 SK 이노베이션이 사실 전기차 관련해서는 거의 모멘텀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기차 부분이 적자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익을 내고 있는 LG화학이나 그 SDI에 비하면은 아직까지는 뭐 부족한 부분이 사실입니다만은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이제 현대 기아차는 물론이고 다임러, 폭스바겐까지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 배터리를 이제 수주를 했고요. 2022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생산력을 현재 이제 4.7기가와트에서 55기가와트까지 좀 대폭 늘리는 이제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도 지속적으로 좀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2020년까지 12배까지 확대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기차 부분의 BEP 달성이 좀 가시화가 될 것이다. 네. 달성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올해가 이제 2019년이 이 전기차가 이제 BEP로 돌아서기 직전에 어떤 그런 전기차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원년이 좀 될 수 있는 해다라는 점에서도 여타 정유사에 비해서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제 설비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고도화가 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평가돼 있었지만은 이런 전기차 모멘텀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IMO 규제까지 한꺼번에 이제 모멘텀으로 오히려 적용이 되게 되면서 이제 향후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좀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유 그러니까 뉴스적인 이유인데 두 가지 뉴스를 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국제해사기구 황함량 규제 수혜주로 꼽고 계신 거고 내년이죠. 2020년 전기차 부문 BEP 달성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수혜가 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것으로. 이제 전기차 부분이 사실 기존까지는 네. 거의 없었는데 네. 이제 올해 중반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전기차 부분이 충분히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있습니다. 두 가지 뉴스고요. 자 이렇게 산업과 뉴스 봤고요. 가치적인 측면은 뭡니까? 이제 가치 네. 부분은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PBR 대비해서 가장 좀 저평가된 정유사였어요. 네. 기존에는 사실 이제 뭐 S-오일이라든지 그리고 S-오일 같은 경우는 뭐 현대중공업지도 마찬가지고요. 오일뱅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아람코가 이제 맞습니다. 인수를 했는데 네. 19.9%를 인수를 했는데 그 가격 자체가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운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물론 고도화에 기반한 고도화가 더 됐다는 점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부분을 넘어서서 네. 전기차 부분의 적자가 오히려 이제 발목을 좀 잡았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의 좀 다변화된 산업 구조가 오히려 한 부분에 좀 영향을 좀 저평가 좀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 자체가 한꺼번에 이제 좀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게 된다면은 이런 저평가된 가치 부분이 이제 다시 한 재평가를 받을 수가 네. 있는 그런 어떤 시점이 도래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SK 이노베이션을 살펴봤습니다. 처음 가지고 오신 종목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지금 살펴볼 종목은 현대중공업 지주 1월 초에 한번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그때 이후로도 반등세가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뉴스 방금 언급해주신 오일뱅크 지분 최대 19.9% 아람코의 매각 이슈가 또 나와서 또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좀 리뷰를 해보시고 지금도 여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지 결론까지 지어주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람코가 이제 19.9%의 오일뱅크 지분을 인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가격대가 이제 1조 8천억이라고 밝혀지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람코가 현대 오일뱅크의 가치를 약 10조 원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현대 오일뱅크가 이제 91% 정도의 현대 중공업 지주가 오일뱅크의 지분을 91%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그 시가총액이 오일뱅크 신총만도 못한 거죠. 오일뱅크 전체 시총도 못 따라가는데 또 오일뱅크가 보유하고 있는 여타 현대중공업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 그리고 건설기계 그리고 일렉트릭의 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분명히 좀 저평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앞서서 언급드린 그 타랑 설비 부분도 현대 글로벌 서비스가 지금 뭐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중공업의 모비스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현대기아차에서 모비스가 AS와 부품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현대 글로벌 서비스가 현대중공업 기업에서의 모비스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 IMO의 규제에 최대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가치적인 부분에 대한 뉴스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이제 IMO 규제에 대해서도 또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지주는 충분히 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정유업 업황 개선도 뭐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목표 주가보다 오히려 목표 주가를 좀 상향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48만 원, 손절가는 35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 지난번 1월 초에 가지고 오셨을 때 가격대가 33만 원, 뭐 34만 원 그 정도였었는데 지금 견조하게 상승을 해서 37만 원대 1월 말에 와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목표 가격 조금 상향을 해주셨습니다. 48만 원 제시를 해주셨네요. 자, 오늘 두 종목 이유 있는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국제해사기구 황함량 규제 수혜주로서 SK 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 지주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NH투자증권 영등포 지점 이현준 과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